대한민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이고 언론의 언어로는 성과이다. 그러나 그 무대 뒤에서는 산업의 근간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 이재명은 워싱턴의 조명을 받으며 관세 완화와 투자 협약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기업과 자본, 기술이 미국으로 스며드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일정한 안전망을 확보했다. 미국이 부과하려던 고율의 관세는 낮아졌고 한국 기업들은 수출의 불확실성을 덜어냈다. 동시에 미국 내 생산과 연구 거점을 세우며 현지 시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단기적으로는 안정과 확장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한국이 잃어가는 것들이 있다. 전략산업의 주도권, 기술의 축적, 국내 일자리의 기반이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성과는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종속의 구조가 겹겹이 쌓이고 있다. 한국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줄어든 상태에서 균형이라는 이름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은 친중을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지금은 미국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종미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확실한 사실은 그가 이미 친미를 넘어 종미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해석은 갈린다. 좌우 진영의 논리로 읽는 시각, 이재명의 표리부동함으로 보는 시각, 한국의 금융과 기업이 국제 자본에 종속된다는 우려까지 존재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대통령이 누구든 큰 그림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친중으로 인식되던 이재명이 미국과 대규모 협상을 진행했다. 이제 친중 정치인이 종미한다는 비난은 무의미하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 논란이 아니라 한국이 실제로 얻은 실익과 잃어버린 것들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일이다. 좌우의 진영 논리를 떠나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한국 기업들의 전략과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전환점으로 다가왔다. 자동차와 일반 공산품의 관세는 낮아졌지만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 남았다. 이 불균형은 곧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내 자립적 공급망 구축과 현지화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관세라는 족쇄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생산 라인과 기술, 인력까지 미국으로 이동시키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핵심 엔지니어들을 파견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아나에 첨단 연구 시설을 마련하며 고급 인력을 대거 옮기고 있다. 한때 한국 산업의 심장이었던 반도체 인재들이 이제는 미국의 중서부와 남부에서 새로운 거점을 일구고 있다. 자동차와 배터리도 마찬가지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남부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며 사실상 미국 현대차를 만들어가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애리조나에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세워 테슬라와 리비안의 수요를 맞추고 있다. 철강 업계도 현지 제철소 건설을 서두르며 미국 안에서의 자급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가전산업 역시 변화를 피할 수 없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멕시코 생산 라인을 미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생활 가전은 더 이상 한국산이 아니라 미국산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제약 바이오 업계도 마찬가지다. 주요 기업들이 미국 현지의 거점을 확보하며 규제와 관세의 위험을 피해가고 있다. 엔지니어와 연구원, 협력업체, 그 가족들까지 미국의 지방 도시로 옮겨가면서 새로운 코리아타운이 형성되고 있다. 한국에서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가 이제는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자산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미국은 전략산업 법안을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제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그 흐름에 올라타야만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씁쓸함은 지울 수 없다. 관세 협상은 보통 상호 절충의 결과를 내야 하지만 이번 결과는 한국 산업이 미국의 체계 속에 편입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이전은 당장의 위기를 피해가는 전략일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내 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기술과 인력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가속화될 위험이 크다. 이번 관세 협상을 계기로 촉발된 한국 산업의 대미 이전과 현지화 흐름에는 분명 장단이 공존한다. 장점부터 보자면 미국 시장 접근성이 크게 넓어진다. 고율 관세의 장벽을 피하고 현지에서 생산과 조달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산업 지원 법안이 제공하는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다. 현지화된 공장은 고용과 공급망을 통해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게 되고, 이는 곧 글로벌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자산으로 작용한다. 첨단 기술과 인력을 미국 현장에서 직접 연결해 운영하는 것은 기업의 국제적 존재감을 강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단점은 더 뚜렷하다. 한국 내 산업 기반이 약화될 위험이 크다. 핵심 연구 인력과 생산 라인이 빠져나가면서 국내 생태계가 공동화될 수 있다. 한국에서 축적된 기술이 미국 체계 속으로 흡수되며 장기적으로는 기술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각종 특허와 원천 기술 소유권, 로열티 문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편입된다는 것은 곧 정책 변화와 정치적 변수에 따라 기업의 전략이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체적 선택권을 잃고 종속적 지위로 밀려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종속은 한반도에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늘고 한국 기업이 미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수록 미국은 한국을 자국의 경제적 동반자이자 이해관계자로 더 깊이 끌어안게 된다. 이는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간접적 안전장치로 작동한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자본과 산업이 미국과 얽혀 있다는 사실은 전쟁을 일으킬 때 미국이 감당해야 할 손실을 키운다. 따라서 전쟁 위험을 낮추는 억지력으로 기능한다. 결국 이번 협상은 한국 산업의 고통스러운 변화를 요구한다. 동시에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안정시키는 기묘한 효과도 내포하고 있다. 산업 기반을 지키는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의 생존 전략 사이에서 한국은 다시 한번 복잡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서 있는 것이다. 글로벌 엘리트들이 외교적 자본력으로 상대국을 침투하고 양털을 깎는 시기는 잊을만 하면 찾아온다. 계절이 돌아오듯 반드시 도래한다. 역사는 반복되었다. 김대중 시절 한국은 크게 양털을 빼앗겼다. 그들은 심지어 서민들의 장롱 속 금부치들도 모두 가져갔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집권한 시점에 다시 그 패턴이 드러나고 있다. 기업과 자본은 빠져나가고 일자리는 줄어든다. 국제 관계는 돈의 흐름으로 읽어야 한다. 그 나라의 자본과 산업이 미국의 주도로 흘러가면 친미 국가이고 중국으로 흘러가면 친중 국가인 것이다. 단순하지만 잔혹한 논리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을 여전히 친중이라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국의 부동산과 일부 기술력이 중국에 잠식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재명 행정부의 외교는 미국에 완전히 종속되는 그림이다. 그것은 중국에 종속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다. 한국의 번영은 변하지 않는 시대적 흐름이다. 문제는 그 키를 누가 쥐고 어떤 방식으로 항해해 나가느냐이다. 한국 역대 대통령들은 거의 모두가 말년이 좋지 못했다. 그러나 단 3명의 대통령은 굉장히 안정적인 노후를 보냈다.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문재인이다. 누군가의 말을 아주 충실히 잘 수행했다는 얘기다. 김영삼, 김대중이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 역시 말을 잘 듣는 한 천수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까딱 잘못하면 부엉이 바위에서 비극을 맞았던 노무현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이재명은 영악한 자이다. 그렇기에 지금의 굴종과 비굴함을 결코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그의 생존 방식이자 대한민국이 맞이한 새로운 시대의 초상이다. 이제 더 이상 이재명 친중이라는 정치적 내러티브는 유효 기간이 끝났다.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우파 진영의 논리는 이번 대미 협상에서 이재명이 보여준 실제 행보로 모두 논파되었다. 물론 그는 대북 송금 문제로 약점이 잡혀 굴종적으로 미국에 퍼다줬다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의 기업과 자본, 기술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고 앞으로 그를 비판하려는 정치 진영은 새로운 어젠다를 설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여전히 국회에서 반미 구호를 외치고 죽창가를 부르짖는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수장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이 기이한 투트랙 노선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거대한 인지 부조화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